지도 잘 보세요. 눈 똑바로 뜨시고 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선이 하나 이렇게 거지죠.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중심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하단 쪽에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지역을 저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 이 양극화가 점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의 양극화라든가 소득의 양극화라든가 뭐 일자리의 양극화라든가 아니면 인구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소득의 양극화는 둘째치고 인구의 양극화 역시도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 인구 감소 시대에 또 인구가 점점 파격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있는 이 삼성동 같은 경우도 향후 잠실 마이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수만 명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뭐 마곡지구 같은 거나 파원교 같은 곳을 보더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일자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 양극화 시대에 사실상 상당히 우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거의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지 되며, 또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적정하게 투자할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한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상급지를 기준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 전체 포지션에서 1%밖에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급지로 몰리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9억 이하 아파트는요, 전국에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의 양극화가 왜 커질 수밖에 없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역으로 더 많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인데요. 앞으로 10년간 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극화라는 얘기도 있고 초양극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면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양극화에 대해서 이해는 하세요. 어떻게 머리로는 이해하시는데 아직 가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양극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요,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집이 아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극화에서 승리를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이 자산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양극화라는 게 5대5 사회가 아니잖아요. 1대90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지역은 10%밖에 안 되고 좀 힘들어하는 지역이 90%다 보니까 우리는 90%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을 소유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극화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극화라는 것을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양극화 시대에 나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집이 남아돌아서 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을 함부로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성 미분양이 지금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라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미분양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2만 가구,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인데 그럼 전국적인 미분양 분량은 어떠냐? 7만 173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수도권 미분양도 무려 16,997호니까 거의 17,000가구 정도 되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원하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상승폭이 3배로 뛰고 있다. 특히 송파구에서 잠실주공 5단지를 필두로 해갖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인 장미라든가 아시안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그리고 우성 아파트 등이 지금 막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과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변 압구정동, 반포 같은 경우는 한강변 반포를 비롯해갖고 대치동이라든가 아니면 서초동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또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한 3배 정도를 뛰고 있다. 최근에 서초구 방배동에 레미안 원페를라를 분양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방배 6구역일 걸로 알고 있는데 1순위 청약에만 몇만 명, 4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4만 명이 몰렸는데 도대체 아파트는 몇 세대 공급하냐? 268가구 일반 모집 분양에 무려 4만 명이 넘는 청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요 151.6대 1이니까 이 지역은 대출도 순조롭게 나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 6구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 2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또 있으신 분들이 좀 청약을 해야지 되는 시장입니다. 1순위자만 거의 4만 명 이상 268가구 모집에 4만 명이 몰리다 보니까 역시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는 20억이 훨씬 넘는 분양가고요. 반면에 강남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6천 명이 몰렸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성북구 도남동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한성대 주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요. 45가구 무순위 청약이에요. 무려 6천 명이 몰리다 보니까 135.51대 1이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이란 지역은 이런 것 같아요.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나 사정에 맞는 지역이라면 그리고 신축이라는 프레임만 씌워져 있으면 무조건 덤벼들겠다는 거죠. 반면에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변 이런 지역, 뭐 지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신축이 나와도 약간 뜨뜨미지근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는 게 전국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아니라 전국과 수도권 안에서도 또 수도권과 서울로 양극화가 갈려지고요. 수도권 안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하거라든가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지역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교 수요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는 또 계속해서 도시 경쟁력이 살아남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수도권 전체의 몇 프로나 될까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양극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전국에서 7만 가구 이상 집이 남아돌고요. 수도권도 17,000가구 이상 집이 남아도는데 서울만 집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보급률이 1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 수도권은 주택 공급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3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 특수한 지역이죠.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개인 소유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작정하고 공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비창 부지라든가 철도 부지라든가 아니면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공급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대규모 공급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결국 정비 사업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겠죠. 이런 정비 사업의 형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점점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주택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2000년도인 초반,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수요 곡선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한 5만 가구 정도가 항상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보면요. 공급이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로 들어오면서 공급이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년도냐면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요. 공급에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년부터 패닉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안에는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10,000세대 이하로 지금 공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2년 전에 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 회사라든가 지금 사업장들이 서울 안에서도 지금 멈춘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뭐 4,000세대가 공급되고 9,000세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만 세대 이하죠. 이 정도의 공급 역시도 사실상 불확실하다.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북구에서 한성대 주변 도남동 지역도 무려 분양가가 14억 정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원구라는 지역에서 월계동에 있는 광운대 주변에 있는 분양가도 아이파크도 무려 13억, 14억에 책정이 되었죠. 40평대는 무려 분양가가 18억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분양은 완판이 안 됐고 미분양이 낮긴 낮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미분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신축들의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창경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성북구 한성대 주변에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분양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8년,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강남의 분양가가 14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북의 핵심 지역, 마용성 외 지역에도 분양가 14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어떻죠? 7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섬뜩할 정도로 양극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양극화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되냐? 바로 이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아파트의 조건. 뭐 제가 아파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혹은 이런 정도의 물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가격이요. 아파트 가격이 최소 15억 이상 돼야지 됩니다. 15억. 이런 지역을 우리가 준상급지 또는 상급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지역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축이 엄청나게 강세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의 공급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과거에 10분의 1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축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럼 이 신축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신축이 될 것들은 어떤 거죠?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물량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다. 최근에 토어제 풀리기 전에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3년 동안 침체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소 가격 15억 이상 되는 지역들 중에서 신축이 될 것, 다시 말해서 재건축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최근 이 하락기 3년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적률이 200% 이상 되는 15년차, 20년차 되는 아파트들은 어땠죠? 거의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만 올랐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가 서울시 25개 구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빌라 단독 다가구 시장도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양동이죠. 뭐 저희 사무실 건너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양동은 엄청나게 핫한 지역이잖아요. 이 자양 4동 같은 지역은 최근에 신속통합으로 엄청나게 핫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려 50층 허가를 내줬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요. 한강변이란 이유로. 바로 옆에가 이제 성수 4지구죠. 성수 4지구는 무려 77층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들 중에서 제가 과거에 자양동의 대장주는 어디였냐면 이 자양역 주변에 있는 그리고 신양초등학교와 자양고등학교와 동자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이 자양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입니다. 이 오른쪽 지역 중에서요. 이 이튼타워라는 친구가 사실상 자양동에서는 좀 가격주도 아파트였습니다. 오늘 두 아파트를 볼 건데요. 이 이튼타워 5차. 이 친구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이 지역 전체가 뭐예요? 아파트촌이고 학교들이 있고 학원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주거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죠. 강남 접근성도 탁월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다는 뚝섬 시민공원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이 친구는 보면 일단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고요. 이 주변은
어떤 지역이냐면 노후 빌라촌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아시겠지만 양꼬치 골목이 있습니다. 양꼬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양꼬치 골목이 있고요. 학교도 상당히 멀고 그리고 주변이 그렇게 쾌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디를 선택해야지 되냐면 이튼타워를 선택해야 됩니다. 학교가 가깝고 학원가 있고 주변이 다 아파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사귀는 걸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매매 가격을 한번 보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878세대이면서 2023년에 준공된 신축이죠. 이 친구는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로얄층 기준으로 24억에서 25억 정도에 육박합니다. 지금 강남이 30억인데 자양동이 25억 정도에 육박한다. 어떤 아파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빌라촌 속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인 격과 섬처럼 둥둥 떠다니는 롯데캐슬이 신축이라는 이름으로 24억에서 25억 정도를 육박하고요. 이튼타워 같은 경우는 물론 지은 지 오래됐죠. 2009년에 지어졌고 17억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캐슬 전세금에서 조금만 보태면 이튼타워를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튼타워 같은 경우는요. 과거 22억, 23억 정도에서 지금 하락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상승세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있다. 물론 17억보다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랬을 때 롯데캐슬은 24억, 25억에서 저는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왜 15억 이상이어야지 되고 신축이어야지 되고 신축이 될 것을 우리가 공략해야지 되는지는 단순하게 지금 물론 이게 표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주변에 있는 신축과 구축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의 시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요.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고 팔기도 편한 걸 원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3요소를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된 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강북보다는 강남이 안전하잖아요. 그죠? 강남 안에서도 한강변은 더 안전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비싸죠. 그죠? 용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계동, 청파동, 후암동, 원효로 다 좋은 지역이지만 가장 안전한 지역은 어디예요?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물론 동부 이천동 비쌉니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려면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는 상품을 조합 설립 전에 사면 2, 3억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이후라든가 사업 승인이 되고 관리 처분까지 임박해서 좀 안전하게 이거는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2, 3억이 아니라 거의 10배,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됩니다. 불과 5, 6년 만에 가격이 몇 배로 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황금성도 마찬가지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의 미분양이 7만 가구, 수도권에 17,000가구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황금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수도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지역은 황금성이 좋을 겁니다. 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 수가 늘어나고 기업이 계속해서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성이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외곽 지역이라든가 도심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황금성의 차이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상급지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어쨌거나 소득도 양극화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이 있고 돈이 적으신 분이 있는데 투자금이 적으신 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소액으로 저평가되면서 우량주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으로 저평가되면서 우량주를 공략하는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동북권입니다. 소액 저평가 우량주이면서 그리고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까지 담보가 되는 지역들을 제가 동북권으로 지정한 이유는 뭐냐면 무려 바로 4가지 이유입니다. 압도적인 교통망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압도적인 신축 물량입니다. 신축이 많아져야지 그 지역이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압도적인 개발 계획입니다. 물론 서울시내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지만 이 동북권만큼 개발 계획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뉴타운과 재개발 물량입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천천히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번 주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 시간을 통해 갖고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시면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 동부권 지역을 얘기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많은 거를 보여드리지 않고요. 오늘 GTX 노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노선 같은 경우는 연신내에서 출발을 해갖고 서울역을 경유해갖고 삼성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서까지 가는 노선이 GTX A 노선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역과 삼성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망우를 출발해갖고요. 서울만 지금 놓고 보는 겁니다. 청량리를 거쳐서 또 다시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여의도를 거쳐서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게 GTX C 노선입니다. 이번에 GTX C 노선을 보면요. 창동을 거쳐갖고 강운대를 거쳐서 다시 청량리를 거칩니다. 청량리 역시 더블 역세권이고 그리고 왕십리를 거쳐갖고요. 또 삼성동을 거쳐갖고 양재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자, 첫 번째 GTX 노선의 분포도입니다. 일단 서울시 지도를 4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등분을 해서 일단 서부권에는 GTX 노선이 몇 개 있냐면 연신내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이제 용산에 무려 2개가 있죠. 서울역과 용산역에 2개가 있습니다. 2개. 그리고 이제 여의도 서남권에는요. 여의도와 신도림이 있다 보니까 2개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동남권에는 삼성역과 수서와 양재가 있으니까 3개의 GTX 노선이 있고요. 동부권에는 자, 창동, 그리고 광운대, 망우, 청량리, 왕십리까지 무려 5개의 GTX 노선이 있습니다. 자, 이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거죠. 이 GTX라는 사업이 엄청나게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GTX 사업은 민자 사업이 같이 협력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민자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익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서부권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따 왜 서부권 지역에 GTX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의 해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서부권 지역에 비해서 동부권 지역이 무려 GTX 역사가 무려 4개나 많다. 5개의 GTX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부권에는 하나밖에 없다. 노선만 보더라도요. 연신내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거리나 그죠? 창동에서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갔다가 삼성동을 가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광운대와 왕십리를 또 넣습니다. 어떤 지역이죠?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앞으로 주거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구역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부권 지역부터 보면 일단 연신내 지역을 먼저 보면요. 불광 5구역, 대조, 대흥 이 3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요. 이 부가현 뉴타운에 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봅니다. 모아타운 신속통합이 지금 수백 군데가 진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말고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뉴타운급 이상의 재개발 구역들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이제 용산의 한남 뉴타운이 이제 진행되죠. 서계동, 후암동, 청파동도 이런 데도 진행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 적어도 조합 설립 이후까지 됐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는 확정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의도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요. 이제 목동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2주가 다 거의 다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사실상 재개발은 없고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제 이번엔 동북 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창동 상계 지역을 보면요. 상계 뉴타운이 있죠. 당고개역 주변에. 그리고 창동 상계 주변에 상계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동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상계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이제 거의 이제 안전 진단이 통과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군데만 해도 무려 3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집니다. 최근에 이 광운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광운대 아이파크가 이제 분양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하죠. 물론 창동 주변에도 뭐가 있냐면 서울대 바이오센터라든가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든가 벤처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좌측을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인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시겠지만 청량리 주변에 또 각종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요 중량 뉴타운이 있습니다. 중량구에 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면목동 또 모아타운 대규모 군락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왕십리 주변과 용답동 주변에도 재개발들이 지금 열심히 횡당 8구역이라든가 응봉이라든가 용답동 주변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 다 모듈들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죠. 성수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양동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보면 반포 재건축단지라든가 압구정 재건축단지라든가 청담이라든가 이 잠실권 재건축단지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대치동 재건축단지들이 포진되어 있고, 역시 수서 주변에도 재건축단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동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무려 지금 여기 표시된 지역만 하더라도 8만에서 9만 가구 정도의 신축 예정 물량이 포진되어 있다. 자, 그러면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는데, A라는 동네는요 15억짜리 아파트가 10세대 들어가요. 그런데 이 B라는 동네는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라든가 물론 아파트의 가격만 갖고 그 지역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을 겁니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인격이 높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동북쪽 같은 경우는 이 GTX 역사와 더 중요한 건 이 중량천과 탄천을 기준으로 개발 계획들이 촘촘히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산도 강남도 탄천 주변에 있는, 그리고 강북권도 이 탄천 주변으로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작년에 드디어 첫 삽을 띄었습니다. 202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이 향후에 녹지축으로 바뀌는 게 동부간선도 지하화 사업이죠. 그리고 대심도 지하 터널을 파서 월계 IC서부터 청담동까지 이어지는 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 역사만 그 지역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곳은 어떤 곳이 역세권 역할을 하냐면 IC 주변이 역세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들목이라 그러죠. 이 IC 주변은요 많은 차들이 정체되고 몰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쌩쌩쌩 차가 지나가는 지역과 차들이 밀려있는 지역 중에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의 특징은 차들이 밀려있는 지역이죠. 어떤 지역이죠? 강남 테일한로요. 삼성역에서 역삼역까지 걸어가면 20분인데 차로 가면 40분입니다.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거. 이만큼 IC, 이 고속도로 같은 간선도로에서 IC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동부간선도로도 보면 월계 IC죠. 이거 어디예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월릉 IC 어디예요? 중화 뉴타운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중량 IC 어디죠? 청량리 재개발을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안 IC 어디에요? 장안동에 중고차 매매 시장 자체를 향후에 자동차 산업 메카로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엄청나게 업무타운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군자 IC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광진구 안에서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광진구 안에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군자동이다. 그래서 군자의 IC가 들어가 있고, 또 청담 IC와 하교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월계동에서 하교울까지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렸다면,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15분 만에 간다.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지도를 편집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월계 IC라든가 그저 광운대와 맞물려 있고, 월릉 IC입니다. 월릉 IC 상봉동 GTX와 맞물려 있고요. 청량리 GTX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량리 재개발과 상봉역 주변에 면목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있고요. 중량 IC 같은 경우는 중량 뉴타운이 있는 지역들이고, 군자 IC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 군자역 주변에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서 이 지역을 강남 테란로 같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대로변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장안평, 군자, 그리고
아차산역까지를 강남 테헤란로 같은 업무타운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청담 IC가 있고 하겨울 IC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역사뿐만 아니라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끝나는구나라로 끝나면 안 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부간선도로 IC가 생기는 지역들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지 되고, 이런 지역들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IC 주변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 지역들이 아니라 이미 동의서를 다 징수를 하고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조합 설립이 이미 끝난 지역들이다라는 거죠. 얼마?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에서 2억 정도. 물론 1억에서 2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서울 부동산 시장 안에서 1, 2억 갖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IC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지역들을 과연 1억에서 2억 정도의 소액 투자로 우리가 가능할까? 이런 지역을 저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도 잘 보세요. 눈 똑바로 뜨시고 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선이 하나 이렇게 거지죠.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중심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하단 쪽에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동이라든가 이 장이라든가 광운대 주변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봉동 주변은 안 좋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억에서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광진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성동구가 있는, 그리고 동대문구가 있는 지역이 훨씬 더 가격 상승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하단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시세를 보면 지금 이미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지금 로얄층들이 20억이 훨씬 넘는 금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로 이쪽에 이문 휘경뉴타운이 있죠. 이문 휘경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억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창동 상계동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한 13억에서 14억, 그리고 상계 뉴타운 안에 있는 것들이 한 11억에서 한 13억 정도에 형성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15억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게 20억을 보자고요. 20억대가 있는, 그러니까 청량리를 기준으로 이 하단 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롯데캐슬이 얼마? 25억을 이미 호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그죠? 군자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뭐 성수동 가면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고, 이런 지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쪽에 계신 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동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GTX가 역사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8만에서 9만 가구의 신축 뉴타운급의 신축 물량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동부간선도로부터 탄천까지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왜 서쪽에는 수생 역세권 개발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표류 중이고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지도를 볼 건데요. 어주 지역을 표시를 할 겁니다. 일단 동쪽 지역부터 한번 표시를 할 텐데요. 자, 도봉구부터 시작해서 노원구, 중량구, 광진구, 제가 동쪽 지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대문구, 성북구까지 이 지역이 동쪽에 있는 주거지역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이번에 서쪽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은평구부터 시작해갖고 서대문구까지 마포구까지의 면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쪽 지역은 뭐가 많죠? 산들이 상당히 많고, 이 서쪽 지역은 상암동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군웅지입니다. 군웅지. 평지에 비해서 군웅지 쪽 개발이 힘들죠. 평지는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군웅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기 힘듭니다. GTX 노선을 파더라도요, 이 군웅지가 있는 지역들은 뭐가 많죠? 땅속에 암반이라든가 암석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평지가 있는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이 별로 없죠. 중량천이 흐르면서 원래 물길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땅이 사실상 좀 연합니다.
개발과 공사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정부에서 이 서쪽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형의 특성상 지금 계속해서 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이 동쪽 지역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서쪽이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지금 연신내에 이 세 군데 재개발 구역이 완성되면 연신내에 또 위상이 높아질 거고요. 부가현 뉴타운이 만들어지면 아현 뉴타운과 더불어 이 지역이 또 강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 한강변, 마포에서 훌륭한 지역들 많잖아요. 합정이라든가 홍대 이런 지역들, 특히 신촌 같은 지역은 아직 재개발 잠재력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신촌 같은 지역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또 서쪽에 계신 분들 후에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양극화 시대에 맞춰서 황금성, 안전성, 수익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황금성, 안전성, 수익성을 갖춘 저평가이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우량 지역, 어디 동북권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큰 돈이 아닌 1억에서 2억 정도의 세후계획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잘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눌러주시고, 아, 나 1대1로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미나 마감이 상당히 빠릅니다. 2주 정도치의 세미나들이 빨리빨리 마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만약 전화를 누르면 마감이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드리고, 그러면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셔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